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 제목만큼이나 부정확하고 황당합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서 아니거든요. 오밤중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불 지르는 애가 어디냐. 기름 넣어져 있는 중고차 딜러샵이에요. 딜러샵 마당이야. 중고차 있는데 그래서 거기 한 대여섯 명 모여서 불 지르는 사람들한테 소화기 갖다 준 거를 너 이 개땡땡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I'm friendly 저기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차 사이에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막힌 골목에 들어가서 돌아섰는데 그 로젠바움 처음 죽은 사람 여기에 저기 그 화상 자국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총열을 잡은 거예요. 뺏겠다고. 이거를 총을 뺏겠다고 잡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화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땡겨서 처음 죽었죠. 그리고 차 사이로 빠져서 도망 나오니까 그거 저놈 죽여라고 또 그 불 지르던 것들이 또 덤벼들어서 스케이트보드 중량이 한 10kg 갑니다. 무겁죠. 그걸로 찍고 얼굴 걷어차고 머리 걷어차고 해서 누워있는 애 총 멜빵을 끌고서 총열이랑 끌고 질질 끌고 가다가 밑에서 끌려가다 죽을 것 같으니까 쏴가지고 두 번째 사람 죽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서 이러고 있는데 나 총 없어 이러면서 다가간 다음에 여기 허리춤에 숨겨놨던 총 불법으로 숨긴 겁니다. 컨실먼트는 총을 숨기고 다니려면 컨실먼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그거 없는 사람이에요. 총 꺼내서 이렇게 하다가 겨눈 다음에 쏴갖고 여기 상박에 근육이 뭐 한 50g이나 100g 날아갔다고요. 자, 이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 쏜 거예요. 한 10명 모은 방화범들한테 인종차별의 항의를 빙자해서 중고자동차 파킹랏에 차량 전시에 있는 그 주차장에 그 전시장, 중고자동차 전시장, 야외 전시장에서 불 지르던 사람들한테 소화기 갖다 주어서 때려 죽이겠다고 덤빈 폭도한테 쫓기다가 정당방위로 쏜 거지. 시작은. 글을 저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백인 자경당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가 이거 팩트가 이랬으면은 통금 위반이죠. 백인 자경단원들과 일단 자경단원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자경단원 같잖아, 꼭. 지금 얘 비판하는 사람, 화이트 비질란티즘, 백인 자경단주의, 백인 자경주의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사회다. 이러고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제 좌빨들, 타락 리버럴들이. 여기 백인 자경당원이 아니야, 얘는. 거리로 나선 거 아니에요. 거리가 아니라 가게 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중고 자동차 판매 전시, 야외 전시장을 지키던 애예요. 팩트가 아니야. 이정은 씨, 잘 들으시오.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굉장히 사악해.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아까도 시위 참가자가 아니에요. 몇 명 모여가지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차량 사이에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화기 갖다 준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악이야. 재판 도중 배심원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게도.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정은 씨, 당신 사람 죽여봤나? 당신이 삶과 죽음, 살인과 피살, 내가 상대를 죽일 거냐? 상대방이 나를 죽일 거냐? 이러한 그 순간적인 거에 그거 경험해 본 적 있나? 나는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는 죽느냐 사느냐를 서너 번 경험했어요. 그게 섬광처럼 닥쳐요.
섬광처럼. 지금 이 리튼하우스가 짧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꾸는데 매일 내가 죽는다. 누가 쫓아와서. 그 스토리가 매일매일 바뀐다. 자기가 지금 그 악몽을 그 사건 이후로 계속 꾸고 있다. 저래요. 그 순간이 달라진 모습으로 클로즈업 돼요. 그런데 이게 법정에 안 간 상태면 정신과 치료 받으러 다니면 돼.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쓰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한테 클로즈업 돼서 매일 버전을 달리하면서 보여주는 광경하고 진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하고 이게 헛갈려요. 진짜 있었던 일이 뭐였지 생각하면서 그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자기가 원래 이래서 피고가 증인에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피고가 증인에 나왔다고. 맺힌 게 많아서. 그래서 증언을 하다가 퍽 하고 울었다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울은 게 아니에요. 그 PTS거든요. 일종의 그 PTS 상태.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이란 말이에요. PTS 상태, 그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 가면서 얘기하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 무섭고. 그 삶과 죽음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맞았었어? 그거였었어? 그때 내가 어느 순간에 총을 들었지? 저게 맞았어? 비디오 보니까 맞아 저거였던 것 같아. 이거를 반추해야 된다라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너무 무섭고 비참한 거예요. 이정은 씨, 18살짜리한테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애한테 당신 이렇게 쓰나? 글이 이렇게 나오나? 당신 사람 탈을 쓴 악마야? 사람 탈을 쓴 악마가 기자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에 대한 악의가 느껴진다고요. 기사가 부정확한 것을 넘어서 재판 도중 배심원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인간에 대한 악의가 느껴져. 악랄한 거예요. 구역질하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시내에서 마주칠 일 없길 바라요. 여러 사람 있더라도 바로 당신이 그때 칼 리튼하우스더러 기사에서 당신 칼럼에서 기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 터뜨렸다고 재판정에서 그 조롱했던 그 악랄한 그 여기자 맞아? 라고 제가 바로 면박을 줘버릴 테니까. 이건 악랄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 악이야. 동아일보 고민하세요. 이런 악랄한 사람한테 고액 연봉 주면서 뭐하러 데리고 있어. 그 다음 무식해요. 검찰의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목포물을 뚫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풀메탈 재킷 한환 30발에. 자, 이게 검찰이 무식해서 이 얘기했다가 개망신했거든요. 검찰이요, 칼 리튼하우스를 이제 몰아붙여야 되는데 몰아붙이려니까 너 탄환이 FMJ잖아. 풀메탈이잖아. 그러면 그거 관통하잖아. 관통하면 너 주변에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쳤을 거 아니야, 임마. 잘못했으면. 실제로 한 명 다칠 뻔했어요. 그 기자 하나. 관통해서. 지금 관통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수 제작이 아니에요. 특수 제작이 아니라 총알은 기본이 FMJ입니다. 총알은 기본이 풀메탈이에요. 관통하면 오히려 살아요. 뭐가 죽냐? 할로우 포인트가 죽어요. 이거요. 자, 오른쪽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요. 저 총 쏘면요, 몸에 들어가서 관통 안 하고요, 저렇게 쪼그라지면서 그 총알의 추진력 전체가 몸 안을 곤죽을 만들어요. 그 할로우 포인트가
가운데 사진이에요. 보통.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이. 가운데 사진, 이게 할로우 포인트들 이렇게 생겼어요. 앞 비어져 있는 거 앞에 탄두가 비어져 있어요. 탄두가 껍데기만 있고 안에 없어. 그래서 할로우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관통을 안 해요. 몸에서 완전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장에 곤죽이 되죠. 그 총알의 충격 전체가 내장을 다 흔들면서 관통을 못하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쓰냐? 비행기 보안 요원이 가지고 있는 총이 이런 총이에요. 그 할로우 포인트를 써요. 왜냐하면 관통을 해서 비행기에 구멍 뚫으면 안 되니까. 관통을 해갖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있는 다른 승객한테 총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비행기, 그리고 아마 경호요원들이 이런 할로우 포인트 쓸 수 있어요. 경호요원들이. 어떤 테러범을 쐈는데 관통을 해서 옆에 있는 멀쩡한 사람을 부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그 테러범은 죽던 말던. 그래 내가 그때 저도 그 검찰 보면서 좀 웃긴 놈이 있어요. 그러면 할로우 포인트 써서 사람 한 대 죽여야 된다는 소리야? 기본 총알이 풀메탈 재킷이에요. FMJ야. 이게 기본형이에요. 거기다 이제 오픈 팁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장거리 저격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프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건 탄도는 풀메탈인데 살상력은 할로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약간 결합해 놓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탄도 팁이 있어요. 할로우 포인트에다가 앞에 플라스틱으로 고가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탄도 자체, 할로우 포인트는 이제 장거리를 날아가면 저기 탄도, 발리스틱이 깨진다고요. 앞에 뭉뚱하니까. 저기다 고가 씌워놓으면 쭉 가죠. 그러다가 목표물에 딱 들어가면 안에서 관통 못하고서 그냥 쭈그러져서 내장을 다 곤죽을 만들죠. 맨 왼쪽이 전형적인 우리가 많이 보는 총알, 풀메탈이고요. 오른쪽이 할로우 포인트고요.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 오른쪽은 할로우 포인트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을 만드냐. 할로우 포인트가 완전 살인용이에요. 그러다가 그 얘기 듣고, 야, 그럼 걔가 할로우 포인트 채우고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로우 포인트로 맞으면 죽는데, 진짜로. 그건 내장에 곤죽이 돼버려요, 할로우 포인트는. 뚫고 못 지나가니까 그 총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학적 키네틱 힘, 역학적 힘이 내장을 다 흔들 거 아니에요. 못 지나가니까. 내장이 곤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 특수 제작이 아니에요. 풀메탈 재킷이 FMJ가 기본형이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짓말. 무식에서 나오는 사실이 아닌 말이다. 이거예요. 목표물을 뚫을 수 있도록, 오히려 목표물을 뚫을 수 있으면 그 목표물 자체는 덜 죽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주장의 요지는 뭐였냐면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때는 바글바글 안 모였어요. 몇 명 안 모였지. 몇 명 정도 불지르다 말았으니까. 바글바글 정도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가 거기에다가 왜 풀메탈 탄환을 들고 가? 그러면 거꾸로, 야, 그럼 내가 할로우 포인트 들고 갔어요. 집어넣어서 가야 되냐? 내 사람 죽일 일 있냐? 그래서 검사가 저 소리 했다가 개망신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한테 야단 맞아서 당신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기소나 빨리 하라고. 기소 내용만. 야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이정은이라는 사람은 미국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다 나도 그냥 조금만 뒤져보면 다 보이는 건데. 그래 놓고 잘난 체하고 쓴 거짓말에 저 악랄한 관점에서 저렇게 써? 어린애처럼 얼음을 터뜨리 못나니. 사악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역질러. 자, 이정은의 무식은 검사의 무식보다 더 무식한데, 이거 보세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카일 리트하우스가 사고 난 날 찍힌 사진이에요. 거기 보면 검지가 빠져 있죠. 검지가 앞으로 쭉 뻗어 있죠. 저게 총기를 다루는 1번 수칙입니다. 총기 1번 수칙. 쏘기 전까지는 검지를 방아쇠에 두지 말아라요. 왼쪽 사진은 뭐냐면 저것 때문에 배심원들이 완전히 꼭지
봤어요. 저 검사가 실연을 보여주겠다고 그 총을 들고 나와서 그 방청석 쪽인지 배심원 쪽인지 혹은 이제 저 또 왼쪽 신문 좌빨 신문들에 의하면 그 각도로 보면 방청석과 배심원 중간을 거렸다. 그러니까 배심원 옆에다 배심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배심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옆에다 대고 배심원 이렇게 앉아 이거 옆에다 대고 총을 딱 겨눈 거예요. 저게 검사가. 근데 겨눌 때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고요. 요번에 미국서 왜 그 영화 찍다가 그 소품에 총알 없다고 생각해서 총 쐈다가 저기 그 촬영 그 소품 담당자인가 뭐 촬영 담당자인가 죽었잖아요. 촬영 담당자, 사진 담당인가. 저렇게 무식한 짓 한 거예요. 저거는요 총 다루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101이에요. 타겟에 총구가 겨눠지기 전까지는 방아쇠에다가 검지를 올리지 말아요. 저 7살짜리는 FM대로 가고 있는데 검사라는 자가 법정에서 저짓거리를 했어요. 저 정도로 정신머리 없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할 게 없으니까. 이정은 씨는 영어 못해? 영어 못하나? 거기 특파원에 뭐하러 거기 와 있어? 이렇게 악랄하게 인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아주 병적이고 악마적으로 배배 꼬여 있는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애가 그 트라우마의 밑바닥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하는 증언석에 올라가서 그 스트레스 아래서 무너진 케이스인데 그걸 조롱을 해? 당신이나 당신네 그 저기 피부치들은 그저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말 냉혈들이야? 냉혈이 아니라서 조롱하는 거야?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악합니다, 악랄하고. 어떻게 저런 식의 배심원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바보 같은 이런 어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법정 다툼하는 게 내 재미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들 이정은이가 글 못 쓰게 할 수 있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들 여시적 없앨 수 있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들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이상한 짓 하는 거 막을 수 있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들 전교조 교사를 해임시킬 수 있나? 혹은 전교조 교사로 하여금 샷다 마우스 해가지고 조심시킬 수 있나? 아니에요. 그건 다 대통령 권한 바깥의 일입니다. 윤석열의 비즈니스는 여소야대 및 조중동과 국힘을 관리해야 돼요. 법조, 지방권력, 지상파, 공기업, 전교조 등의 대못을 버텨내든지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비교적 챙겨야 되고 관료사회를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돼요. 이것들이요. 문재인 586 집단의 관료들을 완전히 작사를 내놨다니까. 그 외교부 그 사기극 하는 거 보세요. 점잖은 외교 관료들이 사기극에 동조를 하고 있거나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관료사회를 작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 모양 터진 거고 요소수가 저 모양 터지는 거예요. 탈원전 때 무슨 짓 했는지 보셨잖아. 관료사회가 멍들어 있다고요 지금. 그거 살려내야 돼. 그 관료사회라는 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씨앗을 뿌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강골에 그 유능한 관료 집단을 길러냈고 그 다음은 좀 많이 뭉그러졌지만 비교적 잘 돌아가는 집단이 그나마 한국 관료 시스템 정도면 물론 손 많이 봐야 되고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망가뜨렸다고요. 문재인 586 집단이. 저런 일 하는데도 바빠. 저것만 해도 그냥 이제 턱이 여기까지 찼어. 근데 그럼 정신, 문화, 가치, 원칙에 관한 전쟁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국힘을 바닥에서부터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캠페인. 이게 궁극적인 정치 문화혁명이고 이게 궁극적인 정치혁명이거든요. 그 다음 윤석열 퇴임 후 당선되더라도 퇴임 후 5년 10년 내다보고 자유공화 제1당의 압도적 지위, 국힘을 제대로 된 자유공화 제1당으로 만들고 그게 막 200석 뭐 180석 220석을 차지하게 하는 압도적 지위를 목표로 한 중장기적 목표 누가 세우고 누가 밀어붙여야 돼? 윤석열 비즈니스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5년 때우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 화 안 입고 상당한 정도의 업적 쌓고 외교 안보 국방 경제하고 관료사회 정상화해내고 저기 뭐야 여소야대 시달리면서 적당히 버티고 조중동과 국힘 적당히 관리하고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국힘을 바닥서부터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캠페인은 우리 몫이라는 얘기예요. 시민이 할 일이요. 윤석열 비즈니스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예요. 거기다가 이거를 하겠다고 덤비면 국힘 기득권 집단은 펄쩍 뛰며 반발할 수도 있어요. 야, 내 선거구에 니들이 기어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해집고 다녀? 이 국회의원은요, 여성 남성을 안 가리고 이 숙회 마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내 나와바리하고 오줌 싸고 다니는 거. 여기 내 나와바리인데 왜 니들이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녀? 이렇게 돼요. 상당수가 그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밖에 못해 저거. 그거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해내야 되고요. 3월 9일 날 6월 달에 압도적으로 승리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힘을 바닥서부터 완전히 고쳐내야 됩니다. 미국의 MTR과 같은 그런 시스템 비슷하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째 모여야죠. 선거 참관 감시로 모이고 www.무선.kr 그 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www.mychoice.kr 모이고 그리고 국힘의 평당원 가입해서 서로 연결되는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이 아마 제가 소문 들으니까 조만간에 제대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국힘을 바닥서부터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뒤집어 엎는다기보다 딱 그 뼈대와 내장과 두뇌와 심장과 피부와 이런 걸 다 이제 빌드업해야 돼요. 거기 껍데기밖에 없는 브랜드밖에 없는데요. 거기.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